안녕하십니까. 이제부터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때문에 3일 방송을 만들어 올리지 못했는데 지금 너무 피곤해서 조금 이제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로 나누었는데 2부에서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이란 이제 공습이죠. 이스라엘이 이란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것과 그 주변을 둘러싼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거짓 선전물이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일어났던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 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군사적인 환상, 이것이 거쳐야지 어떤 무력 투쟁 그리고 전쟁 이런 것에 관해서 한국은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한국이 무모한 짓,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특히 지금 한국의 국방부나 현 정권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군사적인 모험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 서구 무기라든가 그리고 이 서구의 적들이 어떤 종류의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군사력은 어떤가 이런 데 대해서 명확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서 다시 이제 이란 공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한 8, 9일쯤 전에 이란 공습을 했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기사화되어서 올라왔습니다만 진실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제 이제 지난 방송을 보고 야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이 뭐 이란의 대공 시스템을 초토화시켰다더라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어떤가? 먼저 그 전에 이란이 이제 탄도미사일을 이스라엘 쪽에 보낸 사건 4월 달이죠. 이때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이제 땅으로 이렇게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날아가다가 떨어지는 영상이 또 이제 다시 공개가 됐습니다. 이 영상을 제가 지금 털어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대공 미사일을 쏩니다. 대공 미사일이 올라가면 공중에서 그냥 자폭만 하는 거죠. 날아오는 이란 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을 놓칩니다. 이것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 능력이고 이스라엘의 이제 이 대공 능력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대공 시스템은 여러 가지 첨단 장비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만 미국이 상당한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란 미사일에는 무력했던 거죠. 만약 진짜 이스라엘과 이란이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게 된다. 물론 핵은 배제하겠습니다. 이때는 게임이 되지 않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윌 슈라이버가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이 이란 공습 이후,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에 공격을 한 이후 여러 가지 기사가 올랐는데 천편일률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날아가서 그 다음에 러시아의 S-300, S-400 모두 초토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란의 다른 방공 자산들 완전히 괴멸시켰다. 이런 기사가 여러 언론에서 올랐습니다. 그리고 절대 다수의 한국민들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위성 사진이다 이런 것을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내용이 많아서 이게 좀 제가 몇 개만 대표적인 것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은 여기 보이는 건물들을 파괴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괴된 후 사진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이제 그 전에 파괴되기 전의 사진, 그 다음에 이것이 파괴된 직후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건설 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건물이 지어지기 전 건설 중인 사진입니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완공된 사진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올린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이 건설될 때, 만들어질 때 그때 올라오는 사진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화염도 그리고 화재 흔적도 없습니다. 그냥 건물의 골조가 올라오고 그 모습입니다. 이렇게 건설이 되면서 나중에 완공된 것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참 황당합니다. 자, 그리고 몇 군데 이제 파괴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괴 규모가 작고 그리고 2차 폭발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측은 여기에 이제 미사일이 저장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란이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다는 겁니다. 이란은 30년 전에 미국이 이라크를 파괴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란은 중요 군사 자산은 대부분 지하에 집어넣습니다. 이 지하 동굴 거대한 이제 터널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북한이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알레스테 크룩은 실제 이 터널을 방문했고
그리고 이제 스칼리러도 과거에 이제 이란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북한 사람들이 길에 많더라. 이들은 터널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란의 중요 군사 자산은 대부분 지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건물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자, 2차 폭발 흔적이 없습니다. 그냥 지붕을 뚫고 떨어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파괴력이 작은 탄두가 들어있는 무기, 이것이 미사일인지도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공격에 이란 내에서 많은 이제 드론이 날아왔습니다. 쿼드커터 같은 거죠. 이란 내에는 많은 테러리스트 세력이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MEK, 공산주의 테러 단체죠. 미국은 MEK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양한 종류의 테러를 일으켰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란이 이제 가장 이제 머리 아파하는 것은 미국도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진짜 이란의 심각한 테러를 이야기하는 것은 MEK입니다. 그리고 쿠르드 세력이죠. 쿠르드 세력은 이제 북쪽에 있습니다. 자, 이 MEK가 미국의 후원을 받고 여기서 이제 드론을 날린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은 이란의 중요한 군사 자산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창고 하나에 이렇게 쿼드커터 드론이 날라왔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2차 폭발도 없습니다. 중요 군사 자산 거의 절대 다수는 동굴 내에 있습니다. 지하 깊숙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스칼리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란이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과의 잠재적 갈등에 대비해서 특수한 첨단 시스템을 개발해 왔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런 주장을 여러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출처는 엘레스테어 크룩입니다. 엘레스테어 크룩은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영국의 이제 MI6 출신이고, 그리고 영국 외교부에 있었습니다. 2010년대 이란과 핵 협상을 할 때 서구의 대표단을 이끈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란을 방문해서 중요 군사 자산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이란군은 우리가 이런 전쟁 대비 태세를 가지고 있다. 미국이 핵무기를 이용해도 이란의 군사 자산을 파괴할 수 없다. 그 실상을 엘레스테 크룩을 초청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핵무기를 이용해도 지하 깊숙이 있는 벙커나 미사일 무기고 이런 것을 파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엘레스테 크룩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방공망 파괴 이런 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을 개발해 왔다. 이스라엘이 이제 전투기, 전폭기 100여 대를 띄웠습니다. 엄청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여기에 미국의 이제 F-16도 자 옆에 왔다 갔다 했지만 이들이 실제 공격에 동참할지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 몇십 대도 떴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약간 공격하고 후퇴를 한 겁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F-35가 자 이란의 레이더에 락온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이제 이란 공습, 이것을 잘 이제 설명한 글이 올라서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의 대공 시스템은 성공적으로 막아냈다는 거죠. 이란에 알려지지 않은 방공 시스템이 자 IDF 이제 이스라엘의 폭격 계획을 좌절을 시켰다. 여기에 핵심 이슈가 F-35가 탐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란에 대한 IDF의 실패한 공격을 재구성합니다. 먼저 테헤란과 셈난 지방의 소프트한 타겟을 겨냥해서 카스피해나 북부 산으로 알려지지 않은 무인기대를 보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란 내에서도 무인기를 보낸 사보타지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은 이스라엘과 아주 친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규모는 작지만 이스라엘의 군 기지가 있습니다. 이 뜻은 터키나 아제르바이잔이 이스라엘의 공습을 도운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형태의 공격이 아제르바이잔에서 왔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것을 배제할 수는 없죠. 일단 이 드론대를 대규모로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드론 아마도 이제 RA-01 같다. 그런데 이것은 이란의 방공의 이제 방공포죠. 방포단입니다. 이들이 쏜 대공포에 거의 대부분이 격추가 된 겁니다. 혹자는 100%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 일부는 소프트한 타격을 맞췄을 겁니다. 100%는 말이 안 되죠. 그래도 한 90% 정도 이제 드론을 요격했다면 이것도 아주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드론 공세는 격퇴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보타지 부대가 이란 내부에서 발사한 드론. 이것은 사실 파괴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쿼드커프터 같은데 박격 포탄 이런 것을 달아가지고 몰래 날려서 떨어뜨리는 거죠. 자, 이것에 의해서 이란의 소프트한 타겟 여러 개가 이제 파괴되었다. 이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란 내에서도
쿼드코프터나 이란 영토 내에서만 띄울 수 있는 이제 이 거리가 짧은 드론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뭐 창고 지붕을 타격한다거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뭐 거의 절대 다수입니다. 경미한 피해만 입혔다고 합니다. 뭐 지붕에 들어와서 폭탄이 터지고, 그러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큰 이제 뭐 파괴를 일으킬 수는 없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보타지 부대입니다. 이란 내에는 많은 이제 반정부 세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거 스텔스기입니다. F-35가 대거 왔습니다. 그리고 10대 이제 미국의 공중급유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F-16도 왔습니다. 100여 대 이스라엘 이제 전투기가 떴죠. 그리고 아왁스 최소 한 대가 배치되었을 거다. 대규모의 공군 부대를 만들고 이제 띄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격을 하다가 말고 이제 돌아간 겁니다. IDF는 일단 요르단 영공을 통과하고 시리아 영공을 통과해서 이란의 레이더 시설을 공격했다. 자, 일단 시드를 하려고 했습니다. 저기에 방공망을 억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상당히 먼 거리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시드는 기본적으로 근접전입니다. 적을 타격하면서 나도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전자전기를 가까이 근접해서 보내고 뭐 전자파를 쏘아서 레이더를 무력화하고 그 다음에 뭐 미사일을 날리고, 그런데 근접하지 않으면은 이 전자전기는 무력화됩니다. 기본적으로 전자전기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시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멀리서 겁이 나서 시드를 했는데 결국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시드가 실패했죠. 그런데 여기서 무언가 마주쳤다는 겁니다. 이 무언가가 이란의 레이더가 F-35를 락건했다는 겁니다. 락건되면은 만약 대공미사일, 장거리 대공미사일을 쏘면은 날라오면은 피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리고 F-35는 기본적으로 이제 둔중한 기체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이제 추가적인 공습을 포기하고 후퇴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임람과 쿠지스탄의 목표물을 향해서 미사일 여러 발을 쏘았다. 여기에 대해서 이란은 별다른 이제 대공망을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뭐 중요한 군사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둔 거죠. 뭐 이런 데 몇 군데 파괴되었을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란의 대공망은 성공적으로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 드론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100%는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는 뚫고 들어오고, 그리고 이 이란의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곳, 이쪽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은 뭐 손을 대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게 합니다. 자, 이번 공습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하면은 그다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잘했다고 선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서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들 서구 국가들의 현실입니다. 이 서구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이런 환상을 만들고 그들 내부에서도 그것을 믿고 있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팔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상이 무기 판매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실체가 이번 로우전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자, 이제 멈출 수는 없습니다. 계속 무기도 팔아야 됩니다. 뭐 전쟁을 떠나서 무기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선전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슬라이드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 TV에 불기둥이 올라오고 있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2021년에 테헤란의 정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자, 마치 이제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가서 때린 것처럼 이렇게 보고 와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들의 현실이죠. 자, 그리고 뭐 S-300을 박살을 냈다, 뭐 S-400 포대를 쓸어버렸다. 이런 말같지 않은 주장을 한국 사람들도 믿고 있습니다. 자, 지금 로우전이 터졌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게 뭐 이것은 뭐 칼리버 미사일, 순항 미사일, 이스칸데르 이런 거 다 포함한 겁니다. 킨잘. 무려 한 3,400발 정도의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S-300을 가지고 있습니다. S-300 발사대 뭐 이런 거 다 합치면 무려 한 400여 대 방공 발사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개 포대는 뭐 8개, 9개 정도 이제 발사대로 구성이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수십 개의 방공 포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공 미사일 포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그렇게 많이 파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하나씩 남아서 굴러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뭐 서구도 많이 줬습니다. 하루 만에 이란의 대공 시스템을 다 파괴한다.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증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란의 대공 레이더 4군데 그리고 발사대 한 2개가 이제 파괴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진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발사는 저 정황을 봐서는 그 이제 위성 사진을 분석해서 봤을 때는 내부에서 오발로 이렇게 터진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날라온 미사일이
타격해서 유폭이 일어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 이것은 이란의 주장이기 때문에 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란의 방공망은 인택트하게 남아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알래스테 크룩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드 실패 앞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위상 배열 스텔스 탐지 레이더 시스템, 이것을 이란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F-35가 이제 탐지가 되고 락건이 되어서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남아있는 항공기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번 공습이 하다가 중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날린 미사일의 숫자, 그리고 드론 숫자, 뭐 드론은 또 다른 곳에서 온 것도 있습니다만, 물론 이스라엘은 아제르바이잔이든 뭐 이란 내부든 사보타지 세력을 이용해서 많은 이제 드론, 쿼드콥터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전투기가 쏠 수 있는 미사일 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란은 이제 지금까지 날라온 미사일을 이렇게 분석을 한 거죠. 요격한 거니까 다 분석을 한 겁니다. 피해를 준 것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숫자가 작다는 겁니다. 자, 일단 이란 대공망이 성공적으로 여러 대 이제 미사일을 요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공격을 멈춘 이유, 이것은 단순히 이란이 막아냈기 때문만은 아니다. 자, 결국 F-35 문제가 터진다는 거죠. 크룩이 지적했듯이 이란은 효과적인 방공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 이란은 예외적으로 강력한 방공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페르시아 안에 있는 미국의 이제 해군도 전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군 기지, 여기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이 주변에서 미국이 스텔스기를 띄워도 이란은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락건하고 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었을 경우. 자, 이런 식으로 미국의 전력은 한 발, 두 발 이렇게 후퇴를 하는 겁니다. 미국이 군대를 여기저기 보낸다고 해서 미국이 전력을 투사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저기 미국의 전력을 만약에 이제 대응하고 밀어내게 된다. 미국이 어떤 무력을 행사해도 그것이 효과가 없도록 이제 뉴트럴라이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미국 전력의 후퇴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이 크룩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픈 치로너 역시 이제 이것을 분석을 했겠죠. 이 슬픈 치로너는 원래 영국인입니다. 지금 뭐 호주로 갔습니다만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개발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대공 시스템, 방공망 이런 데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습을 세 개로 이제 나누었습니다. 세 단계로 나누었는데 일단 첫 번째 드론 스왑입니다. 자, 이것은 이란의 방포, 이제 대공포에 의해서 이제 많이 요격이 되었습니다. 뭐, 슬픈 치료는 100%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드를 단행을 했는데, 이건 역시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이란은 적절하게 막아낸 거죠. 그리고 슬픈 치료는 아제르바이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습에 이제 실패하자, 이 아제르바이잔 내에 있는 어떤 세력, 뭐, 이스라엘 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보타지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들을 이용해서 카스피해입니다. 이쪽에서도 미사일이 몇 발 날아왔습니다. 크루즈 미사일 이런 것을 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위성 사진에 나온 것들, 이 피해를 야기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미있는 사진을 올렸는데 사막의 파란색 지붕에 좀 약간 큰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이 파괴한 것은 사실입니다. 떨어졌는데 여기에 약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차 폭발 흔적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뭐 폭발물, 무기, 미사일 이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측은 이것이 이란의 이제 어떤 미사일 중간에 들어가는 몸통 이것을 만드는 곳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큰 성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사막에서 이렇게 파란색의 지붕을 칠해놓고 멀리서도 보고 위성에서도 다 보입니다. 이런 곳에 중요한 군사자산 설비를 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미디 같은 이야기죠. 자, 이런 식으로 파란색 이제 칠을 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혹자는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위성 무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붕에 파란색을 칠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너무나 덩치 크고 쉬운 표적입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은 특별히 뭐 대공 시스템으로 방어된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란의 중요한 미사일 부품 생산 설비 이런 것은 다 지하에 있습니다. 코미디 같은 이야기죠. 자, 이런 것을 성공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포 네리는 이런 걸 올렸습니다. 이란의 레이더망은 여전히 건재한데 필리포 네리가 지적하는 것, 즉 스텔스를 탐지하는 레이더는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더 시스템인데 이름은 이제 가디르 이 스트래티직 3D 레이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위성 사진을 봤을 때 인택트하게 보호되고 있다. 즉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것을 파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설비 네보, SBU, VHF 이 레이더가 있는데 이것은 이 레이더가 S300 시스템을 돕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필리포 네리는 이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런 레이더를 만들게 된 계기, 그것은 러시아 기술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란이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 저 필리포 네리는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레이더를 북극에 이렇게 북극 지역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 F-22, F-35 이런 것을 탐지하고 요격하기 위한 겁니다. 이 러시아 레이더 기술이 이란으로 흘러갔을 것이다. 이렇게 필리포 네리는 추정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때문에 3일 동안 이제 방송을 만들지 못했는데 오늘부터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만들어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